안녕하세요. 2월 8일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지난 주말에 제가 올려드렸던 FST 영상이 예상 외로 굉장히 핫했더라고요.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구독자가 또 100명이 넘어가니까 또 설레기도 하고 그러네요. 근데 여튼 그분들께 좀 작지만 큰 책임감을 느끼고 제가 뭐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투자에 참고하실 만한 FST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그것도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오늘 증시를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.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? 시작하자마자 좀 빼면서 시작하더니 점심 먹을 때쯤 좀 이렇게 또 올려주나 싶더니 마지막에는 결국 또 1% 정도 빼면서 309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3100 부근에서 그냥 왔다 갔다 박스권 형성한다는 그 큰 틀에서는 저희가 예상한 바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요. 대신에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셨던 그 현대차, 기아차 중심으로 그 관련주들이 좀 이슈가 있어서 크게 하락이 나왔었죠. 거기에다가 2차전지 관련된 거나 아니면 또 저희가 계속 말씀 나누는 FST 이런 상승이 제법 나왔던 종목들도 하락이 좀 폭이 어느 정도 나왔던 그런 하루였습니다. 외국인들은 좀 크게 이탈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어찌됐든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. 여기 보시면은 3,500억 정도. 하지만 이 정도가 크게 빠져나갔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그런 수량이죠. 세계 증시 흐름을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증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지금 나스닥이나 이런 미국 쪽 선물 지수는 신고가 갱신했습니다. 오늘자로 갱신을 좀 했고요. 유럽 쪽은 전반적으로 다 양호하네요. 이 빅스 지수는 그냥 공포 지수 이런 비슷한 거기 때문에 증시가 오르면 얘는 일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. 유럽 쪽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참 좋고요. 그리고 일본 쪽은 그 명절 연휴 앞두고서 저희는 이제 리스크를 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 좀 이탈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 쪽은 이번 주 목요일 하루만 쉬어요. 저희처럼 구정 연휴를 길게 가져가진 않습니다. 반면에 이제 중국 쪽은 연휴가 저희보다 더 길어요. 그래서 지금 그 연휴가 껴있는 한국하고 중국 쪽은 좀 지수가 약한 편이죠. 하지만 그마저도 중국 쪽은 좀 상대적으로 덜 약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설 명절 전에 굉장히 강한 유동성을 풀 수도 있다.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. 그거 관련해서 자세한 정보를 전달드리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다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A50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차이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싱가포르 국기가 붙어 있죠. 요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하는데 굉장히 좀 제한이 많아요. 아예 외국인들은 투자할 수 없는 그런 A주 이런 게 있었다가 최근에는 조금씩 이제 제한을 풀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예외가 있다.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흐름이 비슷한 일본이나 대만 이런 쪽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명절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뭔가 시장이 붕괴될 만한 그런 하방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시장을 시간대별로 한번 살펴볼게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하고 좀 뺐다가 올랐다가 계속 왔다 갔다 불규칙하게 갔다가 이때 좀 설렜다가 마지막까지 쭉 빼면서 그렇게 해피한 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처음에 말씀드린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뭐냐면요.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본인의 그 투자 투자 철학? 그게 뭔지를 좀 명확하게 잡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현대차, 기아차를 내가 그냥 애플 이슈 관련해가지고 그걸로 인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다면 그게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. 그 상승 모멘텀이. 물론 이제 그 협상을 끝냈다는 게 아니라 협상을 일시 중단했다고 했으니까 그게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있겠죠. 그런데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악재가 맞기 때문에 그게 단기간에 단기간에 이제 다시 협상 재개한다는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 모멘텀을 보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투자 아이디어를 애플이랑 협업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셨다면 그분은 이제 정리하는 게 맞죠. 그 손절 라인을 칼같이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. 만약에 본인의 그 투자 철학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사라졌다면 그거는 깔끔하게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현대차, 기아차가 앞으로 향후 전기차나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동차로서의 패러다임을 바꿀, 다시 말하면
시장의 리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하셨다면, 그렇다면 뭐 빠졌을 때가 오히려 기회죠. 이런 때 조금씩 담아가셔도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. 예, 현대차의 그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요. 요때를 고점으로 그냥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. 한 10년째 빠지고 있는 회사였죠. 근데 여기에서 지금 반등 모멘텀이 나왔던 거는 한 요 정도까지도 크게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. 반응이. 그냥 저점 찍고 빠지기 전까지 회복하는데도 다른 종목들보다 그렇게 뭐 빨리 회복했다고 볼 수가 없고요. 근데 이때부터 이제 자율주행 테마들이 좀 부각이 되고 전기차 관련 이슈가 좀 나오면서 현대차가 이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죠. 그리고 이때가 최정점이었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대차를 지금 숫자만 보고 가져갈 만한 그런 회사는 아니라고 봐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애니콜 핸드폰 만들다가 스마트폰 쪽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리밸류에이션 나오면서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것처럼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같은 차를 만들지만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가 오히려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이제 저는 현대차를 뭐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요. 그리고 현대차 개별, 그러니까 이번 애플 관련된 이슈를 제외한 나머지 이슈들은 다른 게 뭐 더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깊숙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본인의 그 투자 포인트가 어떤 건지 그 포지션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. 그리고 만약에 그 본인의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이런 하락이 너무 크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물론 이제 좀 한 가지 오늘 화가 나는 일이 좀 있긴 했어요. 그 장중에 애플카 협상 중단 기사가 나온 이후에 그 현대차 임원들이 한 6만원, 7만원 요 부근에서 매도를 줄줄이 했었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어요. 근데 이제 저는 현대차 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체크를 안 했는데 만약에 현대차 주주가 계셨다면 그분들은 조금 반성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. 그 요즘 공시 같은 거 되게 잘 돼 있거든요. 그럼 관련된 어플 깔면은 공시가 올라오면 바로바로 알림이 떠요. 거기에 현대차 임원들이 26만원, 7만원이면 한 요쯤에서 매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. 한 지난주 아니면 그 지지난주쯤에. 그때 이제 그 임원들이 매도를 하면 공시가 무조건 나오거든요. 걔네들이 줄줄이 막 매도를 하고 있다. 이러면 좀 구린 냄새를 맡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애플카 관련해서 투자 그 이슈를 좀 접근하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 이렇게 빠질 때 그 공시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았나, 좀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제가 만약에 주주였다면. 근데 이미 지난 건 지난 거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공시 관련된 어플을 안 깔고 계신 분 계시면 그건 꼭 설치를 좀 하시고 실시간으로 공시 뜨는 거 푸시 앱으로 다 날라오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꼭 확인을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좀 그 투자 포인트를 애플카랑 협업적으로 잡으셔가지고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가 좀 많이 빠졌죠. 그래서 이제 본인의 투자 포인트가 훼손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 손절을 치신 분이 계신다면 어차피 증시는 다시 올라올 거예요. 꼭 현대차, 기아차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을 통해서 손실 충분히 복구하실 수 있을 테니까 너무 좌절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현대차의 투자 포인트를 좀 이제 장기적인 그 이제 자동차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할 만한 그런 리밸류에이션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이렇게 빠질 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.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요.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탈하지 않았어요. 현대차 같은 경우는. 기아차는 좀 이탈을 했더라고요. 기아차 한번 볼까요? 일단 현대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순매수 이렇게 잘 들어온 것 치고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탈하지 않았습니다. 뭐 기관은 좀 이탈을 했지만요. 예, 일단 뭐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끌어올렸는데 그 외국인들이 크게 이탈을 안 했다는 거는 좀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. 물론 이제 기아차는 좀 이탈이 나왔어요. 그래서 요거는 좀, 예, 좀 좋은 그런 신호라고 보기만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튼 현대차는 지금 흐름이 그렇게 크게, 아이고, 현대차 하면 뭐가 많이 나오네요. 현대차는 생각보다 그렇게 외국인들이 이탈하지 않았다. 뭐 이런 것도 다른 종목들도 뭐 많이 있죠. 현대 모비스도 한번 볼까요? 모비스는 어떨까요? 모비스는 좀 이탈이 많이 나왔네요. 이런 것도 지금 외국인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한번 참고를 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증시 주변 자금도 한번 보면은요.
일단 예탁금이 조금 늘어났어요. 뭐, 이건 유의미하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네, 이때 빠질 때, 뭐, 주워 담으려고 이제 들어온 돈인지, 아니면 이때 증시가 상승했으니까, 이제 다시 반등 나오나 보다 싶어서 이제 넣은 건지, 그건 알 수 없지만, 어찌됐든, 한 66조, 65조 이 정도 선은 잘 지켜주고 있다. 그리고, 신용잔고는 다시 20조 위로 올라와서, 뭐, 그냥 잘 버티고 있습니다. 여기서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어찌됐든 간에 명절 전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. 명절 전까지는 좀 과감하게 투자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. 그래서 명절이 지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명절 즐겁게 보내고 나시고 그 다음에 그 명절 기간 동안 여유가 되시면 그때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고 해서 신규 종목 어떤 거 들어갈 게 있을지 그런 거 찾아서 명절 이후에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. 이어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제 외국인들 포지션도 한번 살펴보고 가셔야겠죠? 지금 한 요 정도 사이선인데 이게 좀 올리기도 좀 거시기 하고 뭐 좀 그래요. 이게 좀 애매합니다. 평가손익으로 보셔도 지금 여기서 조금 손실 구간이긴 한데 올리더라도 3,200 이상 올릴 마음은 전혀 없고요. 뭐 빼더라도 3,000 밑으로 빼면 3,000이 엄청난 손실 구간이거든요. 빼더라도 3,000 밑으로 뺄 생각은 없어요. 풋옵션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명절 전까지 그리고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그냥 아직까지 그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유효하다. 3,000에서 한 3,200 사이 정도 그냥 어느 정도 박스권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오늘 만약에 뭐 이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종목으로 인해서 손실 보신 분이 계신다면 너무 낙심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뭐 이걸로 다시 반등이 나오면 제일 베스트겠지만요. 그게 아니더라도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대세 상승장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뭐 시장에서 뭐 신용 같은 거 풀로 끌어다가 이제 쓰다가 잘못돼가지고 퇴출당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요 개별 종목에서 15% 정도는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수준이에요. 이 정도는 저도 투자하다가 일상적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도 만약에 투자 아이디어 중에 좋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거고요. 뭐 그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요 손실도 만회하고 오히려 더 큰 수익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명절 앞두고 너무 축 처져 있지 마시고요. 으쌰으쌰해서 또 좋은 수익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함께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시황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